네, 선생님 작품 세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도자기 하게 된 계기도요. 사는 거에 해답이 없더라고요. 왜 사는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다가 만난 게 도자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게 뭔가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하고 거기서 자기대로의 또 철학을 갖고. 그런데 공예는 사람에게 쓰임이 있어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예 자체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그리고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요. 이 작품을 만드는 기술적인 거랄까? 기법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저는 주로 이제 전기물레를 해요. 도자기도 완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전기물레를 처음부터 주로 했고 계속 하는데 비법 그런 것보다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거요. 스스로 연습하고 습득하는 게 그게 비법인 거예요.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자연유를 혹시 네. 쓰고 그런가요? 저는 유약도 전부 이렇게 저런 색깔을 내는 거는 화공약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릇 종류가 하다 보니까 주로 자연유를 그 재래라든가 크기라든가 그게 이제 불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색깔을 내고 있어요. 발색하는 게 차이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기감을 요즘은 전기도 한원 경량이 나오는데 깊이라든가 색 발색하는 거에 좀 다르죠. 한원이라는 거는 연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먹는 게 극하고 유약하고 반응을 해서 색깔을 내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어요. 늘 같지 않고 늘 새로운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염색이라든가 그런 것도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40년 되거든요. 잘할 것 같은데 해보면 매일이 달라요. 어떤 분이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70 넘어서 뭐 옛날에는 한 40년 이상 50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니까 매일 는다고 하더니 저도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작가들이 어둡게 살았다고 어둡게 나타내고 그런 것 같지는 그렇게 않아요. 어둡게 산 것도 아닌데 음. 내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마음의 표현이지 뭐 생활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래서 평범했죠. 결혼해서 뭐 남편 애 낳고 살았던 건
그런 본질적인 어려움 같은 게 저기 그렇지, 어두운 마음에 이제 불만이라고 할까?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걸까요?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 어렸을 때 어렸을 살아오는 때도 그랬고, 과정 어렸을 속에서 때도 있었던 건가? 부모님이 뭐 사업 실패로 내가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요. 형제 중에 그래 저만 이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 동생이 아들이라 양보하고 언니는 다니던 거니까 양보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전쟁과 그때 관계되어 있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적 삶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나와 보면 뭐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지.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대로 묻어버린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싶은 거 하고 이번에 한 것 같아요. 옆에 식구들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남편, 아들 그만큼 그 가족한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요즘 작품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전통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반복, 연속적인 그런 어떤 형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기법보다는 그 컬러들의 관계,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들은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를 만들어내서 나만의 어떤 해석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미지가 컬러로만, 이미지 형상이 없어진 컬러로만 표현이 되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뭘 표현하고자 합니까? 내용은 화두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제가 그 잡고 왔던 그 하모니, 화합과 조화, 그 속에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 우주 공간이라는 곳에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없듯이 거기에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한데 머물다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제가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실 개인적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를 내년으로 지금 미뤄졌고,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상태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파악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더 폭 넓은 곳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나 새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품을 하면서 또 공직에 있다 보니까 다작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키스나 스케치는 하나 써도 그 중에서 2점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으로 4점 작품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자연보호나 환경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져서 다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 쉽게 말해서 대장간의 모루 같은 것이 흔히 그 모루에서 생산된 많은 생태들을 지금은 이제 기계가 대체하고 있지만 예전 같으면은 모루가 소중한 소재였죠. 그래서 모루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사금팔 작가라고 했는데 이 활용도가 무척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그런 소재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공공미술과 나의 관계성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이 사금팔이 놀이를 하면서 이 놀이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 놀이 내 인생이 놀이라면 내 인생이 뭐라면 했을 때 놀이 즐거움 작지만 했을 때 편안하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을 어렵거나 힘들 때. 그래서 공공미술은 당연히 지구에 사는 존재로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작지만 여기서 느끼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기쁨은 주고 싶잖아요. 너무 재밌거든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공유성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알려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었고요. 먼저일 수가 없고 그러면 너무 그건 일이 되니까 싫었어. 그런데 내가 즐거워서 넘겨주고 공유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런 공공 프로젝트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사금팔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심화적인 소재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이제 제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라마야나를 아느냐고 신화를 아느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데 무의식 중에 그렸던 그림들이 그거하고 너무 매치가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슴이 굉장히 뜨겁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라마야나를 책을 읽고 그림을 보고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예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에 오는 표현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이제 되게 그렇잖아요. 인도 신화
지나보면 그 신들이 얘기하는 건 자연이죠.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산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든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걸 좀 변형시켰어요. 제가 원초적인 그런 옛날에 원생대라든가 고생대에 있었던 그 생물들을 모양을 그대로 좀 기억해가지고 조금 표현을 단순히 새는 새가 아니라 새라도 좀 의인화시키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혹시 인도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좀 서로 관계성이 있는 게 있나요? 네, 관계성이 많아요. 되게 보면 문양들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색상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색상들이 물론 그 힌두 사원의 색깔이 화려하지만 그 속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는 옛날에서 내려오는 그 단청 같은 색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마 불교 문화가 넘어왔었겠죠. 그래서 편하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또 좋아 보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조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담긴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는 서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다 보니까 주제가 그쪽에 잡힌 것 같고요.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작업실을 옮긴 다음에는 꽃이 제 작업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안에 동화되는 인간의 심리 그거를 꽃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여인의 그 여인과 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표현이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인과 꽃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드러나는 블루 컬러가 되게 매력적인데 근데 제가 쓰는 블루에는 기본적으로 염화 코발트라는 그 염료입니다. 염료. 초벌 기물에 착색을 해서 그런데 그때는 그 염화 코발트가 물에 희석이 됐을 때는 코발트 색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물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농담을 경험치를 쌓아서 농담을 조절해서 두께감을 주고 또 부분적으로는 블루 컬러의 유약을 여러 번 시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두세 가지 유약을 섞어서 시유를 했을 때 예기치 않은 그런 색상이 발현이 돼서 그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의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블루 안에 그 여러 가지 물론 각 분마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블루는 이상향이라고 할까요? 저만의? 그래서 색상에 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뭐 그렇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Thank you.